회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어떤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 가지고 또 잘 배우고 하셔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제 영역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네, 불러드려서 이제 특강을 하게 된 이유가 일단 우리 이게 기초반 난이도가 최대한 쉽게 좀 이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의 난이도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관리자반에서는 제가 조금 욕심을 냈어요. 욕심을 내서 이제 회계를 배우고 나서 세무를 딱 접하는데 실무를 많이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우리 자격증 따고 이런 반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욕심내서 우리 프로그램도 좀 다룰 줄 알고 우리 소득세 신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부가세 신고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세무사님들도 와서 들으시거든요. 실무가 조금 이제 다 이론으로 공부하시고 실무를 딱 접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어줄 수 있는 강의를 한 2회차 정도 기획을 해서 좀 매끄럽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무 강의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가는 게 좀 목표입니다. 근데 세법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세법이라는 게 회계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정책이 지금 경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만들자 이런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법이니까 외워라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냥 법이니까 라고 끝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요건 요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 요렇게 하셔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세법에서는 외우세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흥미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2회차 정도 하는 거의 수업 목표는 세법을 우리 실무 강의하기 전에 조금 친숙하게 우리 부가가치세가 이런 거구나 또는 소득세가 이런 거구나 이런 개념만 잡는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크게 부담 없이 들으셔도 돼요. 네,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되고 굉장히 쉽게 갈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리 비전공자분들부터 해서 제가 중간중간 그래도 조금 톡톡 어렵게 건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도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그래서 뭐 전공자까지도 일부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런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부터 한번 나가볼 건데요. 우리 관리자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론이 한 제 체감상 한 35%, 그리고 전산 한 65%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전산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재무제표 손으로 만들어 보고 어떻게 프로그램 상에서 합잔, 거래처별 원장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가 하셨죠? 부가가치세 납부 단계 검토표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요 단계로 나눠가지고요. 우리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가 대충 계산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사례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제조업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제조업자가 지금 보면은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10만 원에 만들어내서 도매업자한테 팝니다. 네, 팔게 되고요. 도매업자는 10만 원에 구입을 하겠죠. 네, 그리고 봉사단체가 아닌 한 마진을 붙여서 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만 원에 이렇게 판매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소매업자는 13만 원에 또 사올 겁니다. 그리고 마진을 붙여서 20만 원에 우리 소비자한테 결국에는 판매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우리 도매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만 원에 사와서 13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우리 3만 원의 마진을 본다. 마진 본다 그러죠. 그래서 3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3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돼요. 네.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우리 세율은 10%로 정해져 있어요.
네, 10%만큼 이렇게 납부를 하는 세금이다. 네.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부가세가 10%인데 평균 부가세율이 19%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이에요. 일각에서는 부가세를 좀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가세 많이 올리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부가세 2만 원 요 포함해가지고 22만 원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부가세 올리게 되면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겠죠. 그러면은 물가 당연히 올라갈 거고, 앞으로 배울 부가가치세 우리 세목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숨어 있습니다. 개념을 이렇게 잡아두고 넘어가고요. 공제법이라고 해가지고 전 단계 거래액 공제 방법, 그리고 전 단계 세액 공제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 공제 방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왜 1년이 걸렸냐면, 위에 우리 1번에 보시면 매출액 빼기 매입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돼 있죠. 가로 열고. 네. 근데 제가 수학 배울 때 여기 세율을 이 가로에다가 이렇게 넘기면은 밑에 건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차이가 있지 했는데, 우리 전단계 세액법은 세율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지만 세율이 10%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99%는 10% 세율인데 0%짜리도 있고요. 세율을 적용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왜 다른지. 그래서 세율이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실무적으로 크게 필요 없는 것들, 우리 이론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뭐 자격증 시험 치거나 아니면 한 번쯤 보면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은 2회차가 아니고 다시 16회차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건너뛰고 중요한 것들만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우리 요거 하려고 지금 부가가치세 배우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법도 그렇고요, 회계도 그렇고요, 말이 드럽게 어렵습니다. 단어들이 드럽게 어려워요. 네, 우리 그 세종대왕님이 우리 한글 창제하실 때 기존에 우리 그 기득권 세력들이 굉장히 반대했죠. 네, 쉽게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서 쓰게 되면 본인들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해서 단어를 쉽게 쓰고 바꾸는 거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쉽게 최대한 풀어드릴게요. 네, 우리 계산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1번에 우리 매출세액, 두 번째에 매입세액 빼줍니다. 납부세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네, 여기까지가 사실 90% 우리 계산한 게 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뭐 가산세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보고요. 자, 요게 우리 다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해서 납부하세요. 네, 그 이후에 조금 깎아주는 거 이런 것들 빼고요. 자, 요거를 쉽게 한번 보면요, 우리 회계도 그렇고 세무도 그렇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다 똑같습니다. 번 것 빼기 쓴 것, 이익이 나오겠죠. 네, 우리 모든 세금과 회계는 이 뿌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10% 계산을 한 게 매출세액이고요. 여기다가 우리 10% 계산을 한 게 매입세액입니다. 이익에다가 10%한 게 이렇게 됩니다. 100%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회계에서 번 것으로 보는 것과 세법에서 번 것으로 보는 것, 세법 중에서도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번 것으로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쓴 것도요, 쓴 것으로 인정해주는 게 회계에서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서 인정해주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 우리 책에서 하나씩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익 이렇게 나오면 또 10%에 하는 거고요. 소득세는 6에서 우리 45% 이렇게 되겠죠. 이익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요, 세율을 곱해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번 게 많아도 쓴 게 더 많다 그럼 세금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우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소득이 없으면 세금 없습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 세금은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내가 1억 원을 내야 되는데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5천만 원만 냈다 그러면은 가산세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우리 세금 신고는 내가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세금 신고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한테 묻단 말이죠. 국가에서 계산해가지고 세금 내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만큼 벌었으니까 세금 이만큼 낼게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 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체킹을 해야 되고요. 쓴 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수습할 때 네, 저도 이제 세무사로서 딱 자격증 취득하고 수습할 때 저희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표 세무사님 계시고.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올해 이제 회계사무실 운영하다 보니까, 네, 은퇴하실 때쯤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뭐 20년 차 이렇게 되셨거든요. 한 20년 차 되면 보통 한 50대, 60대 정도 이렇게 같이, 보통 회계사무실이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 굉장히 많으시고, 핸드폰 쓰시는 거 또는 이제 젊은 분들보다는 컴퓨터 쓰시는 이런 거, 물론 프로그램 이런 거 세금 신고는 굉장히 잘하세요. 거의 세무사님들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컴퓨터 쓰고 미숙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 숙박업소, 네, 뭐 모텔, 호텔 이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플랫폼으로 보통 다 예약을 하시죠. 네, 다 성인들이시잖아요. 네, 실장님 정확히 잘 알고 계시던데, 네. 요즘에 이제 이런 숙박업체들 예약을 할 때 직접 가서 뭐 이렇게 현금 주고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뭐 야놀자, 뭐 신동엽이 나와서 광고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매출액들을 일일이 다 집계를 해서 내가 번 게 얼마인지 찾아내야 돼요. 번 것을 내가 찾아가지고 회계사무실이면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어떤 플랫폼으로 매출이 발생하는지 얼마를 벌었는가 그거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3억 만큼 매출이 잡혀서 여기에 10% 우리 부가세 만큼 세금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1억 하고 10%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2억이 누락이 됐어요. 2억이 누락이 되고 우리 쓴 거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겠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1억밖에 안 잡히니까 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쓴 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결손이 나버렸어요. 결국 나왔죠. 조사 나와가지고 다시 3억으로 이렇게 하고 세금을 거의 1억 5천 냈어요. 가산세가 보통 20% 붙거든요. 우리 제대로 신고 안 한 금액에 20% 붙고요. 그리고 납부를 원래라면 이 세금 신고가 딱 끝나고 나서 납부를 바로 했어야 됐는데 한 3년 후인가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원래 납부했어야 됐는데 국가에서는 빨리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자 명목으로 또 하루에 0.22%씩 가상금이라 그러는데 이게 1년 하면 8.9% 정도 돼요. 네, 3년 후에 나왔으니까 여기도 3. 그리고 번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 부가세 다 우리 요 큰 틀로 진행한다 그랬죠. 자, 번 것, 부가세 할 때 제대로 잘 계산을 해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소득세에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1억 그대로 가지고 갔죠. 소득세에서도 세금 누락이 일어났죠. 소득세에서도 2억 누락이 발생해가지고 한 1억 5천 세금이 나왔어요. 진짜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러면. 세무사도 잠을 못 자요. 이거 어떻게 돈 물려줄 수도 없고, 네, 뭐 소송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회계사무실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어떤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 가지고 또 잘 배우고 하셔야 됩니다. 잠깐 다른 길로 샜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418페이지 과세 대상이라는 우리 위에 로마자 2번에 과세 대상이라는 큰 주제가 있죠. 과세라는 거는 세금을 부과하다라는 거거든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1번에 재화 이런 게 있어요. 재화 이런 게 있고 2번에 용역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어요. 네, 재화라고 하면 그냥 일반 우리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역이라고 하면 서비스 뭐 우리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거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게 되면 부가가치세 10% 내라 라는 겁니다.